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도구 준비가 전혀 필요가 없는 박수를 활용한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박수 게임을 아주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자주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이 박수 게임을 저와 한번 먼저 같이 해보실까요? 제가 박수로 어떤 노래를 치는지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박수로 노래 리듬을 쳐드렸는데 어떤 건지 맞추신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박수로 쳐드렸던 이 곡은 곰새말이라는 동요였습니다. 이 박수 게임은 쉽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주제의 교육에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게 가장 재미있습니다. 강사가 미리 노랫말이 적힌 종이 각 조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종이 정도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요 시간은 대략 한 20분? 이 박수 게임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지식의 저주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반응을 예상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어서 인식의 왜곡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식의 저주는요, 특히 전문가 집단, 정보가 풍부한 집단일수록 이 지식의 저주에 많이 빠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식의 저주는 1989년도경에 경제학자 세 분이 처음 언급한 개념입니다. 그 당시 1990년대에 한 대학원생이요, 이 지식의 저주를 정말 증명하고 싶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룹 A에는요, 가요 한 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으신 그 노래를요, 그룹 B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바닥으로 리듬을 쳐서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룹 B에게는 그룹 A가 치고 있는 손바닥 리듬을 어떤 노래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룹 B분들이 맞췄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A분들에게 이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그룹 B 사람들이 많이 맞출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당연히 맞추죠. 이렇게 쉬운 곡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어떤 노래인지 굉장히 헷갈려하고 맞추지 못했다라는 이 실험의 내용이 있습니다. 지식의 저주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방도 알 것이다 라는 인지의 왜곡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우 없으신가요? 제가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의사 선생님을 뵈러 간 적 있어요. 상담을 해주시던 선생님께서 차트에다가 영어로 막 착착착착 쓰시고 어려운 용어로 저에게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전문적이시다라는 느낌보다는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서요, 환자들이 꼽는 최고의 의사 그리고 최악의 의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상해보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병을 잘 고치는 의사고요.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치료해주는 의사, 정성과 진심 어린 치료를 하는 의사, 친절하고 배려하는 의사였습니다. 최악의 의사는 무표정하게 응대를 해주시는 의사, 진료와 상관없이 검사를 지나치게 권유하는 의사, 환자의 이야기를 안 듣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의사,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뭐였냐면요, 바로 전문 용어를 너무 사용하는 의사라고 합니다. 아마 이 지식의 저주의 개념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진행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가 노랫말이 적힌 종이를 미리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각 팀에게는요, 한 개씩 노랫말이 적힌 종이가 있고요. 이 종이는 조원들만 볼 수 있도록 미리 안내를 해주세요. 보시면은 쉬운 가요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동요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제가 선택을 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노래와 가요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눠 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받으신 이 노랫말을 손가락 리듬으로 치셔서 나머지 조원들이 이 노랫말을 맞추는 게 바로 이 박수 게임입니다. 노랫말을 맞춘 조, 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한 조가 있다면 그 조에게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종이를 본 조원들은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박수로 이 노랫말을 치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수를 활용한 이 강의 게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커뮤니케이션의 교육 주제로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박수를 활용한 게임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강의 자료에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강의 때 활용할 만한 좋은 게임, 재미난 게임 중에 하나, 관찰 게임을 소개해 드릴게요. 관찰 게임은 어떤 강의로 주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아주 쉽게 활용하시려면 초반에 강의를 하실 때 이목을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임으로도 활용하기가 괜찮습니다. 제가 관찰 게임을 한 두세 개 정도 소개해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은 바로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서 제가 10초 동안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의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막 다른 데 보고 있던 분들도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10초가 딱 지나면 가장 많이 맞추시는 팀에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방금 보셨던 그림은 몇 월이었습니까?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많이 맞추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이 건물, 그림의 건물은 몇 층 높이의 건물이었나요? 세 번째는 이 호텔이 남은 방이 있었는데 남은 방이 몇 개였나요? 새로 방을 배정받은 사람은 몇 층 방을 받았나요? 여기서 관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몇 층 방의 호수까지도 기억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간, 그림의 현재 시간은 몇 시 몇 분입니까? 라고 5개의 질문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 외적으로 강사분들이 좀 더 질문을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그림을 하나 주어주고 그거에 따른 관찰력 질문들을 넣어주시면 아마 좀 더 이렇게 강의에 집중하시기 좋은 아주 쉬운 게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답을 볼까요? 일단 첫 번째 9월이었고요. 두 번째는 5층의 높이의 지하 1층 총 6층의 건물이었고요. 2개의 방이었고 호수는 302호 3층의 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많이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시 반. 근데 이 시계까지는 캐치하기가 참 어려워요. 10초 안에. 이 시계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재미로 포인트를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관찰 게임을 다 해서 끝이다 라고 하지 마시고 관찰을 잘 해야지만 우리 동료와도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고 만나는 고객들과의도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가 있다 등의 여러분들이 교육 주제와도 연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심전심이라는 아이스 브레이킹 게임 자료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과 마음에서 오고 가다라는 뜻인데 이심전심 게임은 강의 시작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용으로 적절하고요.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하실 때에도 이 교육의 게임으로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대1 또는 팀별로 가능하고요. 소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다들 익숙한 게임이시기도 하고 또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 방법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만 해주시고 바로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심전심 게임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화면에 짜장, 짬뽕 동시에 보여드리고 더 선호하는 걸 외쳐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하면 아마 더 선호하는 거를 외치실 겁니다. 짜장, 짬뽕이요 막 이렇게 외치실 텐데 이때 서로 이심전심이 된 조에게는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하이파이브의 개수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이 송강사와 이심전심 얼마나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수육 먹을 때 부먹찍먹 하나, 둘, 셋. 네, 치킨과 삼겹살 하나, 둘, 셋. 치킨이죠. 돼지고기, 소고기 하나, 둘, 셋. 저는 돼지고기입니다.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저는 바다. 소주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또는 소맥 또는 막걸리가 더 땡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강의로 주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조직 팀빌딩 또는 우리 회사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교육이다라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 게임을 이렇게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 여러분들은 소통인가요? 불통인가요?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외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교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연결을 하시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강의 때 어떻게 이심전심을 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심전심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이심전심 아시나요? 네. 이심전심 무슨 뜻이죠?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다, 잘 통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지금 통하고 있는지 게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그림을 드릴 테니까 하나, 둘, 셋 하면 더 선호하시는 걸 각자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5명, 6명이 공통된 걸 뽑았다. 그럼 뭘 해주시냐면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짜장! 맞은 쪽 하이파이브 서로. 하이파이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하이파이브가 개수가 많은 조에게 칩 2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킨과 족발 중에 더 선호하는 거 하나, 둘, 셋. 치킨! 자, 맞은 쪽 하이파이브. 자, 우리 조도 참여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두 조, 천사조와 우리 또 어느 조죠? 이 조명이 희망조. 이름 너무 좋잖아요. 천사와 희망. 우리 두 조에게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과 바다 하나, 둘, 셋. 산! 꼴보이죠? 하고 계시죠? 자, 개수 세고 계시죠? 우리 보조분들. 좋습니다. 자, 장동건과 송중기 하나, 둘, 셋. 장동건! 맞은 쪽 하이파이브. 다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씨입니다. 오늘은 스팟 자료 중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임을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이 게임은 질문이라는 걸 꼭 해야 돼요. 질문을 활용한 소통 게임 중에 하나예요. 제목은 텔레파시 게임이다 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잖아요. 이 사이토 다카시가 쓴 질문의 힘이라는 책에도 보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시작이다 라고 질문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상대와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은 이 질문이라는 거를 활용해 스팟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게임을 텔레파시 게임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텔레파시 통한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질문으로 동료와 또 옆에 있는 짝꿍과 통하는 텔레파시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요, 이렇습니다. 조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보통은 이 게임은 팀별 활동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조원들, 팀원들끼리 그룹핑으로 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서도요, 대표 선수 한 명을 선발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조 중에서 제일 잘생긴 분, 제일 똑똑할 것 같은 사람, 또는 제일 리더십이 있는 사람 등등 이렇게 이미지 게임으로 대표 선수 한 명을 선발을 합니다. 한 명씩 선발이 되면 각 조가 6명이라면 6명이 선발이 됐겠죠. 그럼 이제 뭘 해주시냐면 그 대표 선수에 대해서 나머지 조원들이 그 선수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질문 게임의 핵심이거든요. 질문 어떤 거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알던 동료라면 그동안 뭐 주말에 뭐 했는지, 또는 고향이 어딘지,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등등, 자녀는 몇 살인지,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그 사람에 대한 궁금한 것들, 발 사이즈, 키, 뭐가 있을까요? 이상형, 좋아하는 노래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시는 시간을 대략 3분 정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대표 선수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고, 그 답변을 제대로 기억을 해주시는 역할을 팀원들이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 3분 정도를 소요가 되고요. 이제 다 3분이 끝났다 싶으면 각 조의 대표 선수 6명을 앞으로 출전시킵니다. 이 선수들 6명에게는요, 강사가 간단한 하얀색 종이와 펜을 드리고요, 뒤돌아보게 씁니다. 앞에 교육생들은 그 선수들의 등이 보일 수 있도록 쓰게끔 해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도 드렸고, 각 조원들에게도 각 조마다 하나씩 스케치북 또는 A4 용지와 펜 같은 걸 하나씩 드려요. 그래서 우리 골든벨 퀴즈 아시죠? 정답을 아시면 써주세요 해서 정답 쓰고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스케치북 딱 드는 거,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앞에 나와 있는 선수들과 그리고 조원들에게 공통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조 선수, 우리 대표 선수의 키를 정확하게 써주세요. 이런 질문들 있죠. 그동안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부터 심오한 질문부터 가벼운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강사가 미리 한 5개에서 6개 정도 질문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텔레파시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첫 번째 퀴즈를 드립니다. 우리 대표 선수의 키가 몇일까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을 드린 다음에 들어주세요 하면 대표 선수도 본인의 종이에다가 178이라고 써주시고 본인의 키를 써주시고요. 또 조원들도 아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정확하게 쓰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고 텔레파시, 정답이 통했는지 안 통했는지를 이 텔레파시라고 표현을 하면서 측정을 합니다. 이렇게 통한 조에게는 포인트를 하나씩 드리고요. 가장 포인트가 많이 쌓인 조에게 최종 우승 점수를 드리는 이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이 텔레파시 게임은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는 이제 강사가 앞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좀 좌지우지가 되는데요. 그때 강사의 전략은 질문을 미리 정하시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부터 정말 심오하게 질문과 대화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이상형이라던가 또는 배우자의 이름이라던가 좋아하는 연예인, 발 사이즈 이런 거 있잖아요. 쉽게 물어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정해 두셨다가 마지막 난이도 좀 더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로 내시는 겁니다. 대화를 한 조 같은 경우는 잘 맞추지만 또 어려워하시는 조들은 또 이렇게 또 점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겠죠. 이 게임은 나중에 메시지를 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이 된다. 상대에게 그동안 평소에 우리가 이런 대화를 많이 못하는데 이런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도 서로의 관심을 많이 갖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게임에 대한 마무리를 정리를 우리 강사분들께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재미와 또 유익함을 더해서 텔레파시 게임을 활용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다 실제로 강의 때 활용을 해보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더 첨가를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 두 번째 소개입니다. 이번 영상도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보통 뭐죠? 소개죠. 강사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듣고 있는 수강생들끼리 소개도 합니다. 수강생들이 보통 같은 회사의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회사의 사람들이 모여서 듣기 위해 모인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특히나 이런 같이 듣는 수강생들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 저도 각자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온라인 강의 때 소개를 하는 건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누구 먼저 할 것인가? 먼저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대부분은 먼저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거나 또는 순서를 정할 때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면 보시면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 화면에서 제일 첫 번째 계시는 누구누구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약간 좀 반강제적이잖아요. 그런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자의 이런 소개들을 해주신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뭘 해주시냐? 바로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페이지는 바로 버추얼 볼 게임이라는 겁니다. 이 버추얼 볼 게임은 ATD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한 사례였는데 자기소개할 때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면서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수강생들끼리 소통하는 방법. 이렇게 출석부를 미리 받아 놓으시면요. 교육에 참석하시는 명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미리 작성을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석 작성을 활용해서 우리 같이 한번 공게임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공게임 어떻게 하죠?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사인 제가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의 손예진 강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온라인 강의법을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소개되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7차수 강의 동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여쭤봐 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고 유익한 온라인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라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제가 듣고 싶은 누군가의 명단으로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거예요. 짠! 이렇게 실제 공을 토스하듯이 이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손예진이 정태진이라는 학습자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러면 랜덤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태진이라는 학습자분은 좀 다소 당황스럽긴 해도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강사가 정태진님 한번 소개해주세요 라고 하면 부담돼 이러지만 학습자들끼리 소개를 하게 되면 덜 부담돼요. 정태진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신 다음에 또 다른 분에게 토스를 하는 거죠. 저는 바로 옆에 있는 이 차성연이라는 분에게 토스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요, 모든 분들이 소외되지 않으면서 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해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느냐, 일단 강사가 어떤 딱 지목을 하게 되지 않으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순서를 정할 수 있고, 또 학습자들끼리 소통이 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출석부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을 나누는 버추얼 볼게임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출석부 역할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PPT를 만들어서 수강생들이랑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을 공유해드릴게요. 여러분, 이 강의 자료는 밑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PPT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강의 주제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공유해드릴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는 광고 사진을 활용한 게임입니다. 이 광고 게임은요, 초반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분위기를 유도하고 또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하기 좋은 아주 간단한 퀴즈 게임입니다. 제가 광고 사진들을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이 광고 사진을 보시면서 이 광고가 어떤 제품의 광고인지를 맞춰보게끔 하는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칼입니다. 두 번째, 렌즈 세척제. 세 번째는 면도기. 네 번째는 구두 광택제. 이 사진만 딱 봐도 이 기능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광고 사진이더라고요. 광고 사진을 만드는 담당자들은 제품을 꾸준히 관찰하고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이 사진 한 장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접착제. 이 제품이 좀 어려워요. 이럴 때는 좀 어려운 것들은 팀별로 상의해가지고 정답을 쓰게끔 하는 그 활동을 넣기도 합니다. 이 제품은 청소기, 고무장갑. 이렇게 광고 게임을 한 7개 정도 보여드렸어요. 이 외에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을 바로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광고 사진들을 잘 보시면서 퀴즈를 맞춰보라고 하시면 일단 화면에 집중을 하시고 또 재밌게 참여를 해주시고 몰입을 해주십니다. 이 광고 게임을 하신 후에 바로 끝내지 마시고요. 특히 영업을 하시는 직군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어떤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때도 우리 제품 또는 우리 서비스가 사진 한 장으로 우리 제품, 우리 기업을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렇게 활동을 이어져 가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의 스토리로 이어져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빙고를 활용해서 강의 때 게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강의 때 이 빙고를 활용하시려면 강사분이 미리 이 칸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쇄를 안 하시더라도 빈칸 A4 용지만 있어도 가능하지만 좀 더 깔끔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강의 때 게임으로 활용을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의 우승조의 기준은 대각선과 직선 라인의 빙고가 많이 된 조에게 1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느냐? 강사분이 주제를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근데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되게 단순한 주제를 많이 했죠. 브랜드 이름, 색깔 이름, 막 이런 걸 되게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단순한 주제를 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 그 강의와 또는 참석자들과 관련된 주제를 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일 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요. 그 브랜드가 도요타 렉서스인데 도요타 렉서스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자동차 모델을 16개를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한 10분 정도 드리면 조별로 하기 때문에 한 4-5명이서 금방 작성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을 하시겠죠. 렉서스의 모델, LX, UX, CT부터 도요타의 프리우스, 라브, 캠리, 시에나까지 이렇게 16개 정도 작성을 하면 금방 됩니다. 조별로 작성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다르게 작성한 것도 있고 위치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빙고가 재밌습니다. 그럼 빙고를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퀴즈를 내기도 하고 그 정답을 맞추신 조에게 본인들의 조에 원하는 빙고 칸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조에서 정답을 맞췄어요. 그러면 빙고칸 하나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마 뭐 ES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면 ES를 본인이 유리한 데 썼지만 ES를 작성한 다른 조들도 다 체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을 체크를 하려면 정답을 더 열심히 맞추셔야 될 거고 그러다 보면 라인이 점점 생길 텐데요.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라인이 생성된 조에게 1등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3-4시간 이상의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재밌기만 하면 안 되고요. 강의와 또는 교육생과 연관이 있는 주제를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시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씨입니다. 여러분 초성 게임 잘 아시죠? 이 초성 게임을 활용해서 강의의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로 아주 제격인데요.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강의에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 초성 게임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재밌게 알고 있는 아주 쉬운 게임 중에 하나죠. 뭐 교육대 아니어도 저 같은 경우는 뭐 TV에서나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 초성 게임을 많이 활용하는 재미난 시간을 많이 봤었는데요. 이 간단하면서도 강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기 때문에 이 초성 게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강의 시작에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는 게임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초성 게임을 시작할 때는 모두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초성 게임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 퀴즈는 좀 일반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퀴즈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뭘까요? 좀 어렵나요? 교육생들도 사실 이거는 좀 어려워하시는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정답은 이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뭘까요? 네, 정답 맞추셨나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아주 쉽죠. 바로 유튜브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알 수 있는 주제와는 상관없는 퀴즈들을 처음에 넣으셔도 무관하고요.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오늘의 교육 주제를 넣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이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늘 교육의 주제입니다. 뭘까요? 교육 주제는 보통 교육생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금방 맞추세요. 이거 정답은 고객 만족, CS입니다. 이렇게 CS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생분들의 주의 집중을 시킬 수 있고 좀 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렇게 초성 게임을 넣기도 합니다.
시간은 5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아주 쉽지만 간단하면서도 또 자연스럽게 오늘 교육의 주제를 한번 제시하면서 교육 주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객 만족이라고 키워드를 보여드리면서 다음에는 초성 게임을 넘어가지 않고 고객 만족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줌을 활용하다 보면 사실 무조건 음소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음소거가 안 되면 잡다한 소리들이 이제 강의 중에 계속 들리기 마련이죠. 그러면 이제 강의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강의 시작할 때 최대한 모두 다 음소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음소거를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소거, 소리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했어요. 음소거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를 이제 차단하는 거 아닐까? 하나의 벽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강사와 교육생이 서로 핑퐁을 하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상이라는 이유로 음소거라는 걸 딱 차단을 해버리니 강사는 열심히 말하는데 내 목소리가 잘 나가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뭔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들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혼자 떠드는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음소거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생들에게도 발언권을 주시면서 마이크를 이제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계속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강의 중간중간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보고 한 분을 지정을 한다거나 한 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게 혹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마이크를 이제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음소거를 해제해서 그분이 바로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물론 이제 오프라인 장처럼 느껴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생동감이 느껴지고요. 강사가 100% 다 얘기하는 것보다 교육생들이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발언을 해주시고 얘기를 해주시면 좀 더 공감이 되고 더 현장감이 느껴지면서 함께 듣는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항상 교육생들 한두 분 정도에게는 꼭 먼저 말씀을 하시고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쑥스러워 하세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분이 먼저 물꼬를 딱 트시면 두 번째 분, 세 번째 분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 강사들이 먼저 무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마지막이니까 같이 서로 교육 듣느라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빨리 얼굴 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서로에게 수고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같이 하면서 끝낼까요? 라고 하면서 모두 뮤트를 다 풀어드립니다. 음소거를 풀어드리고 같이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수고했습니다 라고 하면요, 30명, 100명, 200명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같이 음소거가 해제되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요, 되게 찡해요. 이게 오프라인에서의 그 느껴볼 수 없었던 그 감정이 들면서 그래 맞아, 온라인 안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우리가 재밌게 이렇게 같이 함께 교육을 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 강의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기능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고 또 강사가 혼자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생들을 함께 참여하시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음성으로 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얼굴 공개하는 걸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재택근무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를 많이 끄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강요를 하기보다는 채팅창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견을 공유해달라고 하시면요 되게 잘 해주십니다. 근데 얘기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강사가 꼭 그거 읽어주셔야 돼요. 누구누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아요.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합니다. 교육생이 손예진이라고 하면 예진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예진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하면서 계속 생각을 공유하고 얘기를 나누면요. 강사가 혼자 계속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하시고 또 즐거워 하십니다.
이렇게 듣는 게 이제 온라인 강의장의 맛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풍족한 이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활용하고 있는 아이스 브레이킹들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두 번째 강의 스팟 자료는 역할 정하기 할 때 필요한 게임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보통은 이제 강의를 일반 강의식 배열로 앉은, 그러니까 책상 배열식으로 앉는 강의도 많지만 여기 팀별 강의로 많이 하거든요. 조별로 강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단기간 교육을 할 때는 오히려 좀 더 같이 어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넣기 때문에 팀별 강의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강의를 많이 해요. 강의를 듣는 교육생들도 힘들고요.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강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고 지치고 퍼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저 말고도 교육생들 중에서 역할을 주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역할 정하기라고 하는데요. 역할 정하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역할 정하기 게임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미지 게임 아시죠? 그 이미지 게임을 활용해서 그 사람의 첫인상과 그걸 가지고 역할을 정하는 재밌는 시간인데요. 시간은 3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전제는 팀별 활동의 그룹핑이 되어 있다는 전제예요. 뭐 5명이든 6명이든 3명이든 그룹핑으로 팀별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상 구조가 되어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죠. 그때 여러 명을 한 번에 강의를 할 때에 사실은 강사 혼자서 1대 다로 그분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면 굉장히 버거울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최대 많이 하면은 2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 강의가 있는데 이때마다 뭐 1시간, 2시간 강의면 괜찮지만 8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강사분 말고도 강사분의 보조 역할과 또 각 조에서 조장 역할 또는 서기 역할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을 뽑아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교육을 진행하실 수가 있겠죠. 팀원들을 봐주세요 하면은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도 민망해하세요. 기존에 아시던 분들도 민망해하시지만 처음 보는 분들은 더더욱 민망해하시겠죠. 이때 이분을 한 분 뽑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왕년에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가 가장 많았을 것 같은 팀원 한 분 지금 마음에 정하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정중하게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가리켜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외쳐요. 그러면 여기 민망하고 쑥스럽지만 그 와중에도 인기 있을 것 같은 팀원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이 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쑥스럽게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이분들 어떤 역할을 해주실까요? 오늘 맞습니다. 오늘 조장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거든요. 박수 한번 크게 주시겠어요? 짝짝짝짝짝 이렇게 외치고 두 번째 키워드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조장님으로 뽑히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 했을 것 같은 팀원 뽑아주시겠어요?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면요. 이분은 서기의 역할을 드립니다. 박수를 한번 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서기와 조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중에서 학창시절에 이분은 싸움 좀 잘했을 것 같은 팀원 있으시죠? 그분을 향해서 가리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면 보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또는 뭐 교육 내용에 따라서는 타임키퍼라던가 이런 시간을 체크하는 사람 또는 쉬는 시간이 끝나고 자리에 다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등 여러 가지 강사분들이 그거는 매치를 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내용과 이 키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년에 이성 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 같은 팀원 이거는 약간 리더십이 있고 뭔가 활발한 팀원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첫인상을 보고 그런 사람을 뽑았다면 조장이 좀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학창시절에 공부라면 이제 연필이랑 뭐 쓰는 거 이런 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서기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좀 재밌는 키워드로 싸움
뭐 껌 좀 씹었을 것 같은 팀원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왕년에는 많이 노르셨으니까 오늘은 보조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3분을 저는 뽑아서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뭐 한두 시간짜리 강의보다는 좀 3시간, 4시간 그 이상의 강의로 팀별 활동을 하는 강의일 때 더더욱 효과가 있는 역할 정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송강사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이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로고만 봐도 로고는 뭐다 또는 로고의 일부분만 봐도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로고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의 일부분이 좀 드러났는데요. 혹시 이 로고를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어려우시면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해도 교육생분들이 다 금방 맞추시죠. 바로 맥도날드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거 아시나요? 바로 맞추실 것 같은데. 네, 롤렉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처음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거는 제 회사입니다. 에듀이너스 교육 컨설팅. 이건 그냥 저의 페이크.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거 뭘까요? 힌트는 자동차 로고.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캐딜락 로고였습니다. 엠블럼이죠. 이것도 자동차. 바로 아시겠죠? 바로 현대 자동차 엠블럼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4개의 링 아우디. 이렇게 반으로 가렸는데 아시나요? 네, 바로 렉서스입니다. 이거는 삼지창 모양의 일부죠. 바로 벤츠. 제가 자동차 로고를 다룬 거는 자동차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아이스 브레이킹 자료에서 저는 이제 자동차 로고가 많이 있는데 교육 가시는 기업의 로고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사들의 로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엔 자동차가 아니고요. 다른 업종입니다. 이 사자 모양인데요. 바로 리츠칼튼 호텔의 로고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업종의 로고를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을 통해서 교육생들이 몰입을 하시면서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퀴즈를 맞추게끔 하는데요. 이 브랜드 로고를 활용한 게임은 실제로 우리 해당하는 기업, 교육을 하는 그 기업의 로고를 나중에 마지막에 꼭 넣어주시고 기업의 로고뿐만이 아니라 경쟁사들의 로고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게임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이 로고에 해당하는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인가요? 또는 고객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또는 우리 회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갖고 있나요? 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이미지 이렇게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또는 기업의 브랜드 로고를 이미지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스스로 셀프 브랜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이 브랜딩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가셔도 괜찮겠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도요,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툴을 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의하실 때 순서를 정해서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거나 또는 차례대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순서 어떻게 정하세요? 그냥 지목을 하시나요? 누구누구님 얘기해보세요. 누가 한번 해볼까요? 누구 학생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도 좋긴 한데요. 아주 자연스럽게 게임을 활용해서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화면을 볼까요? 바로 회전판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 회전판 사이트는요,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요. 제가 밑에 링크를 한번 걸어 놓을 건데요. 이 회전판 사이트를 보시면 수강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미리 써놓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미리 써놨죠. 이렇게 추가를 하시려면 엔터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수강생들의 이름을 미리미리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회전판이 마치 눈앞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요, 수강생들과 같이 화면 공유를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 한번 리뷰해볼까요? 어떤 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아, 다들 부담스러우시죠? 그럼 제가 한번 순서를 이 회전판을 돌려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화면을 공유해 주시고 여기 가운데 흰색 버튼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클릭. 와, 손현준님께서 당첨이 되셨네요. 그러면 손현주님이 걸렸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요. 여기 보시면 클로즈를 누르면 손현주님이 그대로 있고 리무브를 누르면 손현주님이 사라지고 다시 또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그 다음 거 정할 때는 손현주님 빼는 게 좋겠죠. 혹시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리무브를 하시고 손현주님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또 돌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회전 돌림판 사이트를 미리 옆에 열어 놓으시고 세팅을 다 해놓으시고 이름까지 또는 뭐 꼭 이름이 아니어도 좋죠. 예를 들면 어떤 단어들, 뭐 배웠던 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강사님들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법을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배웠다고 생각해 볼게요. 복습하는 차원으로 이거를 돌려가지고 아, 여러분 리모트 미팅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면서 리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 돌림판 사이트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링크는 밑에 걸어둘게요. 여러분들 회전 돌림판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서 재미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아주 쉽죠? 여러분들 재밌게 활용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제가 최근에 이 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도록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온라인 강의를 정말 재밌고 또 유익하게 잘 한다고 하는 것은 수강생들과 진정한 온라인에서도 소통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택트 스팟 과정을 실제로 유료 강의로도 하고 있는데 이번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영상으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동덕여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과 쌍방향으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강의법에 대한 녹화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얼마나 온라인 강의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동덕여대 재학생의 온라인 강의 만족도가요, 2020년도 아마 이제 온라인 강의를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때 만족도가요 5점 만점에 평균 3.5점이라고 합니다. 비대면 자체에 대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느꼈고 또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은 즉각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라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의 양날의 검, 정말 편한 것들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화여대 온라인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였는데요. 온라인 강의 만족하나요? 만족은 19.1%밖에 되지 않고요. 불만족하는 사람들 또는 보통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70% 가까이입니다. 단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거는 서버에 대한 불안정인데요. 두 번째 보시면 집중력 저하,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마 여러분들도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해 보시면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일 거예요. 저도 처음 온라인 강의를 했을 때 이분들이 잘 듣고 있나? 마치 제가 벽보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손에 땀을 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을 여러 번 겪고 나니까 온라인 강의는 오프라인과는 조금 다르게 학습을 설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앞으로 업로드할 영상들은 특히 온라인 강의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온라인 강의가 좀 더 풍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이에요. 수강생들의 의견이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활용하세요?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리고 답변을 들을 수도 있는 오디오 기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채팅창을 활용해서 의견을 적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 저는 자주 활용하는 게 바로 주석을 활용한 소통입니다. 주석은요, 우리가 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이렇게 형광펜 체크하듯이 그런 식으로 펜 기능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주석 기능을 강사가 아니라 학습자들이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한 온라인 강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됩니다. 온라인 강의의 단점이 뭘까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요, 저는 주석 작성 버튼을 눌러달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세요 라고 합니다. 수강생들이요, 의견을 목소리로 내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주석으로 사용을 하는 건 다소 부담이 좀 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강생들에게 써주세요 라고 하면요, 정말 여기 가득 많은 글씨를 써주곤 합니다. 그러면요,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아, 누구누구님요, 학생들이 뭘 하는지 못 봐서 답답하시다고 하시네요. 이런 식으로 같이 듣고 있는 수강생들의 의견을 하나하나씩 짚어주시면서 수강생들의 의견을 모두에게 공유를 해주시고 강사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석 기능을 활용한 아이스 브레이킹 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예진 씨입니다.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요, 이걸 많이 씁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건데요. 행운의 칩입니다. 지금 제가 행운의 칩을 갖고 오진 않았지만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이 행운의 칩이라는 거를 저는 모든 강의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세한 건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오늘은 제가 강의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장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퀴즈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거든요. 뭐 재미를 위한 퀴즈도 있지만 적절한 난이도의 퀴즈를 중간중간 많이 넣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팀별로 진행하는 강의일수록 퀴즈마다 매번 상품을 드리고 또 매번 이렇게 선물을 드리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동선도 어렵고 또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팀별 강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행운의 칩이라 그래서 제가 게임 칩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 게임 칩으로 여러 개 몇십 개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 칩을 하나씩 드리고요. 이제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은 최종 우승팀을 선정하겠다, 또는 최종 우승자를 선정을 할 예정인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이 칩을 드릴 거고, 이 칩이 가장 마지막 시간에 많이 모인 팀이나 팀원분에게 제가 최종 우승자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칩을 하나하나씩 다 드리면 결국엔 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소진이 될 정도로 다 계속 나눠드리거든요. 그만큼 중간중간 재미와 또 교육에 연관된 퀴즈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전략이고요. 이때 이 칩을 또 이렇게 재밌게 건네주시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드려야 할 선물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시는 게 강사분들이 해주셔야 될 팁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게, 사실 예전에는 제가 퀴즈 맞출 때마다 소정의 상품을 여러 개를 준비해 갔었어요. 사실 그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왜냐면 받으시는 분이 바로바로 받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준비해가는 강사에게도 약간 뭐랄까요, 준비해가는 양이 많아질수록 짐이 또 많아지는 번거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을 해보니까 팀별로 있을 때는 누구든 다 열심히 참여를 해서 또 우리 팀원을 위해서 다들 열심히 참여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칩이라는 걸 드리면 물물 교환인 거죠. 나중에 이 칩과 선물이 교환이 되는데, 이 칩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집중이 계속 돼요. 또 끝까지 열심히 하시려는 분들도 계속 생기고요. 그래서 강사도 재미있고 또 교육생분들도 재미있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다음에 또 제가 사용하는 도구 중에 반응이 좋고 재미있는 도구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칩은 저는 G마켓에서 그냥 게임 칩 또는 포커 칩이라고 검색을 해서 구매를 했고요. 실제로 이렇게 생긴 칩인데 세 색깔, 그러니까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해서 한 50개 정도씩 3가지 색깔이 들어있는 거 해서 제가 지금 가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2만원대 정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드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교육생 분들한테 다시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었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